일월당입니다.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공황장애 사례를 보면 내가 멘탈이 무너질 만한 어떠한 큰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서 오는 사례도 있고, 크게 별일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양방에서도 공황장애는 유전이라고도 해요. 내가 공황장애를 겪었다면 내 부모도 겪었을 가능성이 크고, 중요한 건 상담을 해보면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빙의가 된 분들이 많아요. 또 다른 경우는 무병을 공황장애로 앓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 빙의와 공황장애 빙의의 차이점이 크진 않지만, 단순 빙의는 이상한 말과 행동들, 다중인격 같은 행동들, 블랙아웃 현상, 공격성, 그리고 성향에 따라서 우울증을 띠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어떠한 큰 통증을 동반하진 않아요. 반면에 공황장애는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통증도 동반되고 마비도 오고 발작도 오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두통. 두통을 심하게 앓는 분들은 통증 강도가 1에서 10까지 닿으면 9에서 10까지 강하게 통증 강도가 올라가는데, 통증이 오면 운전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약을 먹어도 타이네롤로는 안 되고 신경통 약을 먹어야 통증이 좀 잡혀요. 또 모든 혈이 기혈이 막혀 있어서 자주 체하는데, 일반적으로 체하는 게 아니라 열 손가락을 다 따도 안 내려가고 약을 먹어도 안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토를 자주 하기도 해요. 다음으로 이석증, 어지러움증이 동반되기도 하고, 신체 어느 부위에 마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공황 발작으로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게 오는데, 심한 숨막힘이나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질식감이나 가슴 통증, 마비 증상들이 훅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고, 화가, 분노가, 감정이 훅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공격의 대상자가 있는데, 그냥 빙의인 경우에도 공격의 대상자가 있긴 한데,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들이 특히나 더 심하게 공격의 대상자가 있어요. 보통 부모나 형제, 자매, 배우자인 가족한테 화가 나고 화를 내고 공격성을 발산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또 가족이 아닌 경우도 누군가에게 공격성을 띠고 있어요. 이외에도 환청, 환시, 오한이 들기도 하고, 불면증, 우울증, 불안감, 예민한, 감정 기복 등 사람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어느 정도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는 인지 못하고 컨디션이나 신체적 문제로 생각하고, 체했나? 피곤해서 그런가?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스트레스 때문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서, 증상이 오면 응급실이나 내과를 먼저 갔다가 정신과를 가게 돼요. 또 오래 앓으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전조 증상을 가지고 있어서, 두통이나 발작, 어떠한 공황 증상이 오기 전 한 30분 전쯤에 전조 증상이 와서 내가 아프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그때 약을 먹어요. 그래야 약 효과가 들기 때문에. 전조 증상으로는 개인마다 약간씩 다른데, 텐션이 갑자기 훅 떨어진다거나 힘이 쭉 빠지는 경우, 사물이 흐릿해진다거나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이 있고 약 30분 후에 공황 증상들이 나타나고, 전조 증상 없이 오는 경우는 안 좋은 장소에 갔을 때나 공황이 잘 오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 갔을 때 갑자기 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은 공황이 또 올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커요. 이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공감도 이해도 하기 힘든데, 마음이 약해서, 정신력이 약해서, 의지가 약해서, 기가 약해서, 허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처음 약을 복용하면 짧은 기간 동안은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약물에 의존하게 되는데, 약 자체가
치료제가 아니고 증상을 가라앉히는 진정제라서 강한 신경 안정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약 복용 후에 무기력해지고 축 처지고 멍해지고 매일 깔려있는 기분과 눈에 초점이 없어질 때가 많아서 심하신 분들을 일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약 없으면 생활이 안 되고 의존화되면서 약으로 진정이 안 되면 더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증상들 때문에 약을 거부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반복돼서 몇 년씩 보내다 보니까 약을 신뢰도 안 하고 의사도 신뢰를 안 하게 돼요. 또 이 중에서도 괜찮아지는 시기가 오기도 하는데 끝나는 시점이 아니고 잠복기라고 볼 수 있어서 일정 어느 시간이 지나고 다시 증상이 오기도 해요. 공황장애를 겪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버티고 살아가면서 삶의 반경이 좁아지고 마음을 갉아먹게 되는데, 공황장애는 충분히 치료가 가능해요. 공황장애가 시작된 명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찾아서 빠짐없이 해결하고 가지고 있는 통증을 비치료로 치료해주면 통증도 고통도 공황장애도 확실하게 없앨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증상들을 단순 귀신병, 무병, 신병으로 착각해서 오진을 내리는 무당이 있어서 신내림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최악 중에 최악을 선택하는 경우예요. 또 단순하게 천도제나 조상꽃 퇴마만 한다면 더욱 악화되거나 잠시 주춤하고 한동안은 괜찮아지고 덜했을 수 있지만 다시 증상이 오고 효과가 없어요. 진단도 잘못됐고 처방도 잘못된 케이스예요. 공황장애는 초기에 심각하지 않을 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고, 개개인마다 나타나는 증상이 약간씩 다르고 어떠한 영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드물게 공황이 왔다가 괜찮아지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해결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공황장애로 힘드신 분들 언제든지 상담 연락 주시고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살아가거든요. 즐거움도 희망도 찾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